우리 애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엄마가 더 좋다고? 야 짜장면 물래 짬뽕 물래? 빨리 말해라. 면발 다 퍼진다. 양념시켰다고? 닭은 후라이드다. 몰랐더나? 실용수학 경제수학 이것은 와 이건 못 고르겠다. 뭐잖아. 유튜브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김석준 교육감의 7월 라이브 톡톡은 진로진학 원전대 과목 선택의 고수편으로 진행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부산 진로진학의 심장부라 할 수 있죠. 부산 진로진학 지원센터에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부경고등학교 교사 이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녀분들하고 진로 진학 상담하시면 참 라떼를 마리아를 연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해진 학부모님 때 달라진 과목 선택부터 뭐 고교 학점제는 또 무엇이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또 한간에 부모의 정보력이 자녀의 대입을 결정한다 이런 말을 듣노라면 아 내가 잘 몰라서 우리 아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과 조바심들 너무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부모님들의 그런 답답함과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이 진로진학의 원정대가 과목 선택의 고수들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부를 거면 제일 끝판대장을 불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교육 끝판대장 김석준 교육감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네, 교육감님, 요 주제 과목 선택 이거 참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라이브 톡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진로진학 원정대가 오늘로서 세 번째입니다. 그만큼 학부모님들이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관심과 요구가 많으신 편인데 특히 오늘 저희가 고교 과목 선택제를 선택하게 된 것은 그만큼 학부모님들이 당신들의 경험하고 다른 토론이 많고 그만큼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궁금한 것을 풀어드리려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 오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목적지 고교 과목 선택 찍으셨고요. 김석준 교육감님과 함께 목적지까지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의 인사 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실제 코로나19가 이 접종이 확산되고 이러면서 조금 진정이 될 줄 알았는데 다시 4차 대유행에 들어가서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 안전하게 키우고 또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산에서는 지난 6월 28일부터 고등학생들은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또 우리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진로나 진학이 그만큼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몇몇 학교에서는 또 자율적으로 등교를 좀 제한적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많은 학교에서 지금 등교를 다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방역에도 신경 쓰고 또 우리 아이들 학력과 진로 진학 선택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교 과목 선택제라고 하는 정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궁금증을 다 풀어드릴 생각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수분들 세 분 모셨는데요.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소개를 듣고 나시면 고수라는 표현이 너무 겸손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교육청 진학지원당 상담팀장이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 교사단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동아고등학교 수석교사 장영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고등학교 수석교사 장영주입니다. 요즘 자녀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으로 어려움이 많으시죠? 평소 궁금해하셨던 점들 오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국 대입 담당 장학사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장으로 활약을 하셨고 현재는 부산의 중등교육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산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권혁재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권혁재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과목 선택제에 관한 궁금증들을 오늘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오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경력만 10년이 넘으십니다. 숭실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을 역임하셨고 서울시립대에서는 입학사정관을 하셨으며 현재는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대학 입시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이성준 대입지원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대입지원관 이성준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 짜장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고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 제가 알고 있는 과목 선택의 어떤 원칙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대본을 거의 안 볼 건데 이분들 양력이 너무 길어서 정말 풀로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전문가들이시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분들을 공짜로 풉니다. 예, 채팅창에 많이 질문 올려주시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진로 진학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꼭 잘 듣고 궁금증들을 해소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본격적으로 먼저 고교 과목 선택의 중요성.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수능 치는 과목 한 과목 정도 더 선택한 것 같은데 요즘 너무나도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거고 왜 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런 정보들이 참 궁금하실 텐데요. 장윤주 수석님, 고교 과목 선택제 요즘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죠? 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자발성, 자율적 선택, 책임이 중요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입니다. 화면에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편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 부분과 비교과인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고 학생은 보통 교과에서 1학년 과정에서 공통 과목을 공부하고 2, 3학년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목고 학생은 전문교과 1에서 특성화고 학생은 전문교과 2에서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은 일반고 학생의 보통 교과 중 기초 탐구 과목에 관한 안내입니다. 기초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이고 탐구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로 노란색 바탕 위에 올라와 있는 과목이 내신 성적에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며 파란색 과목은 수능 필수 과목이고 붉은색은 수능 선택 과목입니다. 또 다음 화면 자료를 보시면 보통 교과 중 체육, 예술과 생활교양 관련 과목입니다. 노란색 바탕 위에 있는 과목이 내신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며 그중 붉은색으로 표시된 과목이 수능 선택 과목입니다. 네, 교육감님 어떠십니까? 그 교육감이 학교 다닐 때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저 때도 많이 다를 뿐 아니라 또 우리 학부모님들 경험하고도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때는 모든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배우고 또 그걸 가지고 시험을 치고 대학을 진학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자기가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에 기초해서 수능도 치고 또 대학 진학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결국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진학에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목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전문가들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부분 이제 대입과 관련된 부분으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전의 교육이 공산품을 이렇게 좀 대량 생산하는 마치 좀 이렇게 붕어빵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어떤 그런 교육이었다면은 이제는 개인의 어떤 적성, 진로에 맞는 개인형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이 되는 어떤 이런 시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전공, 학과 단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공에서 필요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 그 내용을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왔느냐, 다뤄보고 왔느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에 대한 부분으로 중심으로 좀 과목 선택을 하실 때 원칙을 좀 세우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경영경제학과에서는 아무래도 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좀 입학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또 자연계열, 그러니까 이제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서는 과학을 잘하면은 그런 학생들이 좀 입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전과 달리 정말 그 고등학교라는 교육 과정이 선택 과목 중심으로 또 아이들의 특성과 개성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그 선택 과목제가 요즘 이렇게 새롭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요. 학부모님들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 약간 어렵고 힘들 수도 있는데 오늘 또 천천히 고수님들 설명 들으면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이렇게 한 가지 산을 넘어봤습니다. 고교 선택 과목. 근데 또 다른 산이 나타났습니다. 고교 학점제. 그래, 선택 과목을 조금 이해했다. 그럼 학점제는 또 뭐냐? 또 이제 학부모님들 많이 답답해지시는데요. 과장님, 그 고교 학점제는 또 뭡니까? 네, 고교 학점제는 그 학생이 그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하게 설정된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전의 제도와 차이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학교에서 디자인한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디자인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 학교 현장에 이제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기로 되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결국 대입에 종속될 것이 아니냐, 뭐 그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학교 현장에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애들도 잘 모르고 교사들도 준비가 안 되는데 요거 이렇게 뭐 우당탕탕 넘어가도 되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이성준 대입지원관님, 뭐 이런 우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목하는 것, 다른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바로 고교 학점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학교에 맞추는 어떤 그런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교 학점제 체제에서는 학교가 나에게 맞추는 시스템, 학교가 나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 상황에 내가 필요한 것들에 따라가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고교 학점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대입에 유리한 과목만 선택을 하고 골라 듣게 된다면 이건 이제 대학에 가서 많은 어떤 영향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과목만 골라서 이수를 했다가 대학 입학에는 성공한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어떤 기본적인 과목, 내 역량, 나의 실력을 잘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과목을 먼저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누군가가 선택을 해서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진로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 과목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고교 학점제의 저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대학에서는 어떤 학생을 좋아할까요? 뭐 이미 뭐 답을 다 눈치챘을 텐데요.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 선택한 학생보다 자신이 원하는 과목, 좀 어려운 과목이라 하더라도 도전하는 학생을 대학에서는 좋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고교 학점제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학의 교육 과정이 좀 땡겨서 고등학교에 이미 들어와 있고 또 달리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고교 과목 선택제를 더 확대 발전시킨 게 고교 학점제가 아닌가 싶은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 고교 학점제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중등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우리가 2021년 올해에 부산진구청과 함께 우리 교육청이 고교 학점제 선도지구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대, 북영대 그리고 동서대, 동의대 이렇게 부산진 근교에 있는 이런 대학들과 연계하고 또 금융결제원이나 이런 관계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학교뿐만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까지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 당장 저희들이 이제 6개의 고등학교에서 연구학교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87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에 대한 대비들을 철저히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고 이제 당장 2022년부터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부산에 있는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가 되어서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해서 교실 환경도 바꾸는 작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교실제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넘나들 교실 구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에 전면 도입된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어떤 준비들이 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수업 참여라는 결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교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집중하는 고교 학점제. 제가 직접 선택한 과목이다 보니까 훨씬 더 흥미롭고 계속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막연했던 꿈을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진로 상담, 수강 신청, 신청 과목 수강, 과목 이수, 누적 학점 기준 도달, 졸업 인정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저는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습니다. 뮤직비디오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 꿈은 패션 에디터인데요. 저만의 교육 과정이 제 꿈을 이루어 줄 거라 믿습니다. 고교 학점제, 우리 교육청은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2025년 시행됩니다. 네, 고교학점제 관련 영상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제1정 그 고교 과목 선택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는 또 궁금해하시는 고교 학점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챕터 1이었죠. 다시 고교 과목 선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교 과목 선택에서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 사실 사전에 학부모님들께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가 와 있는데요. 교육감님께서 그 설문조사 결과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사전에 661분의 학부모님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교 과목 선택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가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응답이었고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할지 아니면 내신 성적 받기 좋은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다는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원하는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선택 과목 수가 너무 많고 또 과목 이름도 너무 어렵다는 응답이었습니다. 네. 진짜 학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참 많이 듣는 질문들인데요. 먼저 제일 많이 응답하셨던 거,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 어렵다. 이 사례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성준 대입지원관님, 이런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을 너무나도 이렇게 간결하게 한 번에 딱 설명드리면 참 좋을 텐데 좀 그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상황을 겪으시면서 매우 좀 당황스러울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를 이게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택의 갈 길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누가 뭐라 해도 수학과 과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어나 영어, 사회 같은 과목이 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과목들도 기본적으로 다 다뤄야 하지만 선택할 때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교과는 바로 수학과 과학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문 계열 선택을 하는 학생들은 내가 수학을 좀 잘 못하니까 난 수학을 뭐 좀 덜 해도 되는 인문으로 갈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경제학부 같은 경우 미적분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에 가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느냐에 따라 그 미적분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가 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인문이기 때문에 미적분을 포기한다라고 접근하는 선택은 저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과학 관련 대부분 학과에서도 이 사회 현상을 숫자로 변환해서 해석하는 어떤 이런 역량들이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인문, 사회 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이 수학 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역량을 대학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다. 잘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연 인문 학생들이 모두 다 미적분을 다 배워야 되느냐? 그리고 또 모든 학생들이 그럼 어려운 거 다 해야 되느냐? 물론 좀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어떤 진로와 선택, 그 다음에 학생 개인별의 수학 역량을 점검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과학 2 과목 너무 어렵죠. 배우기 너무 어려워서 그걸 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괜히 어려운 2 과목 했다가 내가 좀 더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좀 쉬운 과목으로 보여지는 생활과 과학이나 또는 융합과학 같은 과목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데요. 자연과학이나 공학 계열 가겠다라고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이라면은 어렵더라도 분명히 과학 2 과목까지는 좀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나 전자전기공학과 같은 경우를 선택을 했다라면은 물리 2 과목만큼은 꼭 좀 다뤄보고 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그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를 선택했다면은 화학 2 과목까지는 좀 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성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거 이런 것만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입학사정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라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좀 학교나 어떤 일선에서 좀 해결 방법을 좀 줄 수는 없을까요? 혹시 수성님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전공과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 책자를 개발해서 작년에 일선 학교에 보급을 했고 올해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 2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홈페이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안내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을 활용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별 정보를 클릭해 주세요. 학생 자료 제일 아래쪽에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을 다시 클릭해 주세요. 또는 공지사항 아래쪽에서 고교 학점제 청사진을 클릭하세요. 멋진 2 친구가 화면에 보이면서 계열 알아보기와 학과 알아보기가 보일 겁니다. 화면에서처럼 인문계열을 클릭하면 인문계열의 특성과 구성, 관련 학과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무엇을 배우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직업 중 관심 있는 직업을 클릭하면 그 직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학과 알아보기입니다. 관심 계열에 있는 학과 중 궁금한 학과를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처럼 교육계열을 클릭하면 교육계열 관련 학과가 보이게 됩니다. 이 중 관심 있는 학과를 찾아 입력창에 입력을 해주세요. 역사교육과를 입력했더니 역사교육과의 특성과 역사교육과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역사교육과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권장하는 선택 과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안내된 선택 과목이 대학별 교육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반드시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
즉 교육과정을 확인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역사교육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리고 졸업 후 진로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과 인터뷰 영상까지 챙겨본다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됨으로써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과목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을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기 바랍니다. 책자 파일로 보고 싶은 분들은 부산광역시 미래교육원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진로 관련 자료실에서 청사진 2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 영상을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진학할 때 진로를 결정하게 되면 과목 선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작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이성준 대입장관님 이런 프로그램들 있을까요? 예,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죠. 바로 뒤 부산 진로 진학 지원센터에서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소개시켜 드리기는 좀 어려울 정도이고요.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저희 부산 진로진학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꼭 방문하셔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린다면은 개인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뒤에 여기서 진로 상담 검사를 한번 받고요. 그러면은 그 진로 상담 전문 선생님께서 대면 상담을 통해서 검사 결과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겁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미리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진학 지원 관련 부분에서는 대표적인 진학 프로그램으로 대입공감 똑똑톡이라는 프로그램과 대입 길마중 대명 상담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으니 그리고 예약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는 점, 죄송하지만 예약이 오픈되자마자 1분 만에 마감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홈페이지 잘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센터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그 교육청 차원에서는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과목 선택의 답은 저는 학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을 학교에서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3가지 비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학년에 진로 디자인 학기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때 진로 탐색을 집중적으로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찾아보는 것, 이 진로 디자인 학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목 선택을 하게 될 때 학교에서 교과서들을 쭉 늘어놓고 교과서들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제공합니다. 그러면 직접 교과서들을 넘겨서 목차나 배우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겪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자신이 진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창체나 정규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진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 진로 수업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들이 학교에 다 한 분씩 계십니다. 이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교육과정 전문가 선생님들이 또 계십니다. 이 선생님들과 상담을 한다면 학교 내에서 과목 선택의 고민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학부모님들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막연한 정보 때문에 사실 교육청과 센터에서 사실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다음 질문 사실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듣고 어쩌면 이 고교 과목 선택에서의 본질적인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할지 내신 받기 좋은 과목을 선택할지 고민이다. 그렇죠. 현장에서 과목 선택할 때 결국에는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예, 저는 고전에서 답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과목, 즐길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성공하는 비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석님 혹시 또 학교에 계시니까 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 네,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중에 우리 고교 시절 인생의 목표가 대학 진학이 마지막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너무 유불리만으로 과목 선택을 하다 보면 그 전공 관련 기초 학업 역량이 떨어져서 크게 후회하는 사례를 좀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기본 공부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학부모님들 그 의견들을 보니까 내신도 중요하고 또 적성도 중요하기는 한데 문제는 뭐 내신을 따졌든 아니면 진로 적성에 맞추었든지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럴 경우에 좀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또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안내를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수석님께서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에 지금 우리 그 과목 선택 일정표가 지금 보이게 될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교 과목 선택에 대한 학교의 추진 일정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에 진로 디자인 학기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직업과 학과를 탐색하며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학교는 교육과정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과목을 안내하고 상담을 통해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9월에 우리가 단위학교에서 개설 과목을 이제 결정을 짓게 되는데 그 학생들 중에 그 기간에 정정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두고 있으니까 여름 방학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 진지하게 좀 탐색해서 우리가 교과서 주문을 10월 달 되면 단위학교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결정을 잘 할 수 있기를 권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내신 유불리가 사실은 결과론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내신에 유리하냐, 어떤 선택이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과목을 즐겁고 재미있게 탐구하고 볼 수 있느냐, 나의 적성, 나의 흥미는 무엇이냐가 더 먼저 와야 될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요령지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들의 많은 대화, 또 선생님과의 상담,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고수님들의 답변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엄청 훌쩍 지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석준 교육감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라이브 톡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맞다. 구독과 좋아요 지그시 눌러주는 거 알지요? 네, 지금까지 학부모님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설문조사에서 나왔을 때 원하는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을 때 그럼 우리 아이는 듣지 못하는 게 아니냐, 흥미 기껏 찾으래서 찾았더니 학교에 과목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인데요. 요거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강생이 작아서 과목이 개설이 안 되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서 개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그중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 2개에서 4개 정도의 학교들이 연합해서 과목을 개설하고 같이 이제 수강할 수 있는 방과 후나 토요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플러스 교육과정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오프라인 상에서는 협력대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체능이라든지 융합 과목 같은 것들은 대학의 우수한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를 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해주고 또 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거리가 멀어서 또 이동하기도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어도 어려울 때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 전문교과라든지 이런 과목들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개의 온라인 거점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개성고등학교하고
부산 센텀역을 거점 센터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방송을 마음대로 송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교육 과정의 경우에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석차 등급을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성취도 평가를 하기도 할 건데 어느 게 또 학생들한테는 더 유리할까 이런 게 고민일 것 같습니다. 예, 공동 교육 과정은 일반적으로 9등급에 의한 그 상대 평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A, B, C 3단계의 성취도 평가로 원점수, 그다음에 과목 평균, 그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함께 병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9등급 상대 평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일반 선택 과목을 좀 회피하고 이런 공동교육 과정이나 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어떤 이런 역선택의 문제도 사실은 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역선택만을 고민하신다면은 저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방법을 계산해서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이 방법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너무 몰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런저런 방법으로 계산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단언하건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과목 이렇게 이런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다가는 오히려 좀 본질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진로와 적성에서 가장 필요한 과목, 가장 기본적으로 꼭 다뤄야 되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과를 선택했다면 화학 1, 2 과목을 좀 들어야 되는 거고요. 생명과학과를 선택을 했다라면은 생명과학 1, 2 과목 정도는 꼭 이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지 어떤 성적만을 위해서 지구과학 1을 선택하는 어떤 이런 선택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고려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자신의 객관적인 실력을 좀 고려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수학이 좀 어렵습니다. 수학 1, 2 과목 따라가는 것도 솔직히 좀 이제 좀 부족한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한 어떤 평가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문 교과 과목인 고급 수학과 같은 과목을 선택하는 어떤 이런 사례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택보다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기본적인 기초 실력을 잘 다질 수 있는 일반 선택 과목 중심으로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태면 아마 이제 그 지원관님께서 방금 얘기하셨듯이 다양하게 이제 뭐 자기 진로에 따라서 계열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들이 방금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자료들을 제공해서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들을 제공해서 계열별로 어떤 과목들을 기본적으로 선택하면 되는지에 대한 안내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아마 기본적인 것들은 다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사실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 학교 교사 수급 또 과목별 선생님 수는 정해져 있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건 매해 달라지고 이런 문제가 참 현장에서도 난감하고 곤혹스러운데요. 그 수석님 혹시 이런 문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과 학교에서 준비되어 있는 과목이 일치하지 않을 때 교육청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간 강사 이제 선생님 구해서 과목을 개설하기도 하고 또 플러스 교육 과정으로 과목 개설을 해서 운영하기도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학생들 지금 과목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플러스 교육 과정으로는 공연 실습이나 또는 미술 전공 실기, 정보과학 그리고 이제 고급 생명과학, 고급 물리학 이런 과목들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역시 관심이 크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궁금한 점 있으면 요 세 분들 공짜로 동시에 푸는 날이 잘 없습니다.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한 분 한 분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다 끝판대장 덕분에 다 모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팅창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학부모님들 응답 3위가 선택 과목의 수가 너무 많고 과목 이름도 어렵다입니다.
그렇죠. 그 학부모님 때랑 완전 숫자도 다르고 과목 이름도 생소합니다. 이렇게 낯선 것들 이런 거 어떻게 좀 익숙해지고 좀 알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수성님 계속 자꾸 질문드려요. 죄송한데 수성님께서 한번 네. 알려주시죠. 자료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택 과목의 그 성격이나 그리고 이제 과목이 앞으로 그거 공부를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진로가 펼쳐질지 잘 모르는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떤 과목 언제 배울까. 그래서 그 학생용 과목 선택 안내 자료를 교육청 홈페이지 사용자별 정보에 교육과정정보센터 자료실 73번에 탑재해 두었습니다. 과목 체계와 과목별 특성, 관련 전공과 직업까지 안내되어 있어서 과목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책자를 보기 힘든 분을 위해서 선택 과목 94과목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다음 또 자료 화면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고교 학점제 선택 과목 맛보기 영상이 유튜브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목 언제 배울까 책자를 바탕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과목의 성격, 이수 단위, 관련 학과나 직업 정보, 성적 처리 방식 등이 나와 있어서 과목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자료들만 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특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외에도 좀 다양하게 과목 선택이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이 굉장히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서울대학교에서 고교 생활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제작을 했는데요. 나 서울대 갈 거 아닌데 내가 무슨 이런 서울대 자료를 봐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내가 대학 생활을 해보니 고등학교에서 배운 이런 과목들과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라는 방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전공에 대한 선배 이야기만 좀 이렇게 선택해서 읽으셔도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각자 희망하는 대학 한두 개 정도를 설정을 하셔서 해당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좀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대학 입학처에서 전공 가이드북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공 가이드북 역시 되게 두껍게 돼 있는데요. 다 안 보셔도 돼요. 내가 관심 있는 진로 선택 몇 가지만 보셔도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그 대학의 커리큘럼 또는 대학의 교수님들에 대한 소개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신다면은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다면은 어떤 내용들을 좀 미리 배우고 가면 좋겠구나라는 부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전에 설문조사 됐던 학부모님들의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고교 과목 선택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대입에 어떻게 연결이 되면 유불리는 어떤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사실 교육청과 센터에서 이 지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컨텐츠, 너무나도 많은 자료, 너무나도 많은 정보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도와주려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새로운 정보들, 홈페이지들, 자료들을 충분히 한번 참고를 하시면 평소 느끼셨던 그 궁금증들이나 답답함이 조금 해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쉬고 올 건데요. 잠시 뒤에는 본론이 진행됩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한 게 제일 좋냐? 꿀팁이죠, 꿀팁. 이 고수님들의 입으로 직접 듣는 고교 선택 과목 꿀팁 조금 있다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석준 교육감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라이브 톡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맞다. 구독과 좋아요 지그시 눌러주는 거 알지요? 네, 요 꿀팁 오매불망하셨을 학부모님들 이제 드디어 본론 시간 돌아왔습니다. 수성님, 꿀팁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릴 꿀팁은 자기 결정과 책임의 원칙입니다. 네, 유엔이 인정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낮은 편입니다. 2020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153개국 중 우리나라가 61위였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부분이 140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의 선택형 교육 과정에서 자신이 공부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그 선택한 공부를 책임지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것을 학교 교육 안에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결정과 책임의 원칙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준 대입지원관님 혹시 또 꿀팁 있을까요? 예, 제가 선택한 꿀팁은 유불리, 노, 도전, 예스입니다. 안타깝게도 명문대로 가는 지름길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대입 관련 일을 제가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봤었는데요. 유불리만 생각하고 쉬운 길만 가다가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고려하지 않고 그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뭐 대학 입학에는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이 원했던 어떤 만족하는 어떤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계산하고 통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좀 집중을 해서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역량을 기르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발간되는 요즘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느냐? 도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고 싶은 일이라면 과감하게 한번 좀 도전을 하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도전까지 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에 있는 교육과정 안에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범위 안에서 선택하셔도 충분히 대학에서 현명한 평가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불리노 도전 예스 너무 와닿는데요. 과장님 혹시 또 꿀팁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선택한 꿀팁은 나 자신을 알자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하신 거와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 이것이 곧 대학을 지나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고 자신의 미래를 여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분의 고수님들의 답변을 다 들어봤는데요. 꿀팁인데요. 교육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라이브 톡톡 주제로 고교 과목 선택을 결정했을 때 이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지 않을까 염려를 했었는데 오늘 세 분 고수님들께서 조목조목 아주 쟁점을 잘 정리해 주셔서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꿀팁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 그 과목 선택을 할 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 솔직히 꿀팁이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좀 긴 빠지셨죠. 뭐 이게 꿀팁이라고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저도 학교 교사로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두려울 땐 사사로운 목소리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지금 고교 과목 선택이라는 혼란 속에서 많은 사교육 시장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아까 지원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불리, 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사실은 정답은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안 했던 것이죠. 마치 제가 규칙적인 식단과 꾸준한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 몸짱의 운명을 갖지 못한 것처럼 많은 다이어트 제품들이 저를 유혹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딱 하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교 학점제라는 또는 고교 과목 선택제라는 이 두려움 앞에서도 결국 고수님들이 말씀하셨던 저 기본, 좋아하는 것, 흥미, 적성, 도전, 이것만이 사실은 이 혼란함을 뚫고 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부산시 교육청과 센터는 그런 정도를 돕기 위해, 그런 도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응원하기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교육청과 센터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로 또 정말 흥미와 적성의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 여전히 답답함이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수석님 아직도 궁금한 게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여기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 진학지원단 선생님들께서 실시간으로 네이버 밴드의 부산 진학 길마중 상담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을 때는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AI에 기반한 챗봇 부산 진학 이야기 365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긴 시간 이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잠시 뒤에 이 오늘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석준 교육감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라이브 톡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지그시 눌러주는 거 알지요? 네, 7월 김석준 교육감 라이브 톡톡 진로진학 원정대 과목 선택의 고수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막간의 영상에 나왔듯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같은 고민, 같은 궁금증 있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도 추천이 되니까요. 꼭 좀 오늘 보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이 세 분의 이 무림의 고수님들의 이 소감이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석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자녀의 진로와 전공의 그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슬기롭게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혹시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교육감 라이브 톡톡에 참석하신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아이들 마냥 어리고 생각도 없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학교 현장에서 보면 아이들 생각도 깊고 대화를 해보면 열정도 넘칩니다. 미래가 정말 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시고 옆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신다면 아마 아이들의 미래도 밝아지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서 미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예, 대입지원관님 혹시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너무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방법이 아예 없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좀 잘 살펴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지만 작은 것 하나 한 발짝 나가 보다 보면은 거기서 작은 성취들이 모여 나중에는 큰 결과로 다가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수준을 좀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기에서 도전하는 고교 생활 한 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에 저희 진로진학 지원센터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든든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길 안내하느라 너무 분주하셨습니다. 이제 김내비 김성춘 교감이 1시간 같이 하셨는데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학부모 여러분들 이 고교 과목 선택제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또 부모님 세대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드시라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진로 디자인 학기제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또는 진로 상담 전문 교사들과 상담을 통해서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잘 선택하시고 또 혹시 이제 선택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조정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자기 그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고 돕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앞에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가들의 상담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진로진학지원센터만 잘 활용하시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설계하고 또 거기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먼저 진로진학지원센터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요 유튜브 다시 보기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자녀한테 복습하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 안 될 만큼 복잡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로 찬찬히 보시면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또 이제 라이브 톡톡 너무 아쉽지만 8월은 이제 한 달 쉬고요. 이제 9월에 찾아뵙게 되는데 생태해양교육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온난화, 큰 대형 산불, 태풍 이런 걸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태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은 해양 수도이기 때문에 부산의 아이들은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또 바다를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기반으로 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9월에는 생태 환경 해양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 시원한 바람이 불면 이 무더위가 물러나고 상쾌함과 함께 또 라이브 톡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이 이제 인사를 이제 이렇게 외쳐주시면 저희가 응원합니다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교육감님 힘차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옛날 어린이들에겐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에겐 바이러스, 기후, 생태 환경의 급격한 변화들이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소중한 지구를 지키는 생태 환경의 파수꾼이 되어야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과 학부모 라이브 에코 톡톡 생태 환경 파수꾼 편,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맞다. 구독과 좋아요 지그시 눌러주는 거 알지요? 밝아오는 햇살 나를 깨운 아침 오늘도 난 가벼운 발걸음 교문을 들어서 울리는 종소리 내 하루도 시작되고 마주 앉은 친구들에게서 열정이 느껴지네. 우릴 보는 선생님의 눈빛 믿음과 사랑 느껴져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의 꿈을 키워 노력과 열정으로 자라나
신과